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최고 경영자 서밋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의 영원한 친구이며 좋은 이웃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대국이 소국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해오자 아세안의 유화 제스처를 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시 주석의 말대로 그동안 중국이 아세안의 친구이자 좋은 이웃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친구이자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면 대국이니 소국이니 하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단어 선택부터 중국 우월주의가 드러나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정말 중국이 아세안의 좋은 친구이자 이웃이었다면 당장 미세먼지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한 중국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이 아세안의 친구라는 시 주석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대한민국 해경과 해군이 얼마 전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해경과 해군은 서해 백령도 서쪽 약 45km 해상에서 대한민국 수역을 7km가량 침범해 꽃게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하고 세 척을 퇴거 조치했던 것입니다. 해경 경비정이 출동하자 중국 어선들이 북방 한계선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해군 함정이 가로막는 합동작전 끝에 북방 한계선을 불과 4km 앞둔 해상에서 중국 어선 납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어선이 한국 수역을 침범해 꽃게를 비롯해 우리 어족 자원을 씨가 마를 정도로 쓸어가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지난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되거나 퇴거 조치당한 중국 어선은 무려 2만 척이 넘습니다. 그 수가 불과 3년 사이에 7배나 늘었습니다. 한국이 해군과 해경의 합동작전으로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자 이제 중국 어선들은 단속이 어려운 밤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목숨을 건 야간 단속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나 다름없는 야간 단속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네티즌들의 응원 댓글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쓰이는 세금은 아깝지 않다. 어족 자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해경들이 대단하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단속에 나서는 해경들을 응원한다는 격려가 쏟아진 것인데요. 불법 중국 어선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제 비영리 단체 글로벌 어로 감시는 한국과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각각 80%와 82%가 줄어들었다면서 중국의 불법 어로가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도 성명을 내고 중국이 관할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허가 없이 조업하며 남을 카는 등 약탈적 조업을 한다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비난을 한몸에 받자 중국이 조금씩 주변국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국제수역에서 자국 어선의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어선에 대한 불편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한민국 해경과 해군까지 가세하자 중국은 최근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최근 중국은 한국과 앞으로 조업하는 어선을 감축해 가겠다는 어업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는 50척씩 줄이고 동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할 때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한중간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의 불법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순시를 강화하고 공동관리수역에서는 공동순시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미 오랫동안 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얼마나 믿어야 할지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중국 어선들에 대한 관리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얼마 전 중국 어선이 전복되었을 때도 이들을 구한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 해경들이었습니다. 한국 해경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구조활동을 펼치자 중국 측은 한국 해경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주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감사를 표하는 서한문을 보냈을 정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자국 어민들에 대한 감시는 물론이며 관리나 통제조차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아세안의 친구 중국의 활약은 다른 나라의 어족 자원을 싹쓸이해가는 불법 조업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국에서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인천 백령도 사고태수욕장에서 발견된 중국산 쓰레기입니다. 생산지를 보니 떡하니, 지린성, 창춘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 가장 서쪽 섬인 백령도는 지금 밀려드는 중국산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 양이 너무나도 많아서 애꿎은 해병대 장병들까지 동원되었는데요. 해병대가 사흘간 해안에서 주운 쓰레기만 8톤에 달했습니다. 산둥반도와 약 200km 떨어진 백령도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곳인데 이제 해안 쓰레기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넘어오는 해안 쓰레기의 95%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기술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해양 포럼 기조 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 부유 쓰레기를 수소 선박으로 처리, 자원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매년 80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중국 등 해안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로 유입되고 있고 조류를 타고 태평양에만 약 1억 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부산대학교 수소 선박기술센터의 이재명 교수는 LNG 탱크에 저장된 천연가스를 개질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고 LNG 기화 시 발생하는 냉열을 활용해 해양 부유 쓰레기를 동결 분쇄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양 쓰레기를 해상에서 수거 후 육상에서 처리했지만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 공간을 해상으로 일원화하고 그 모든 과정을 친환경 수소 선박 위에서 처리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수거된 후 수소 선박에서 분쇄된 쓰레기 분말을 탈염, 탈수, 압축 과정을 거쳐 선박 내 별도 공간에 적재되어 육상으로 이동되고 최종적으로 건설용 원료나 플라즈마 가스화 등을 통한 에너지로 업사이클링 하자고 제안했고 이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전력은 수소 연료로 충당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소 연료를 이용한 선박이 대양 항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한국팀이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바 한국에서 태평양까지 이동해 40일 동안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소 연료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수소에 대한 투자와 연구 성과가 있고 선박 건조라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이기에 내놓을 수 있는 제안인 셈입니다. 만일 이 같은 한국의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해상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는 코리안 솔루션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문제적 나라들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아소 부총리는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아소 부총리가 그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면 먼저 마시고 나서 말해라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아소 부총리는 중국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거론하며 태평양은 중국의 하수도냐 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바다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려는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한국은 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바다를 훼손하는 중국과 일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아세안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국의 노력을 언젠가 바다라는 대자연이 인정해 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